응급실이 가장 필요한 환자는 긴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응급 환자입니다. 고령층이 많은 농사노촌 지역엔 중증 응급 환자를 치료할 응급실을 찾기 어렵습니다. 야생 들개가 가축을 공격하고 사람까지 위협하고 있지만 관련 대책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최근 100제곱미터당 최대 10마리의 해파리 유체와 성체가 확인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모든 해역에 보름달 물해파리 주의특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2일 남원시 금지면의 마을 앞 도로에서 70대 A씨가 몰던 농약 살포기가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끝내 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응급실이 가장 필요한 환자는 사고로 크게 다치거나 긴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응급 환자입니다. 사망률이 33%에 달하는 농기계 사고가 잦고 고령층이 많은 농사노촌 지역엔 중증 응급 환자를 치료할 응급실을 찾기가 힘듭니다. LG 헬로비전 전북방송이 기획 보도하고 있는 지역 응급의료의 현실 그 두 번째 시간에는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해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든타임이 있는 심정지와 중증 외상, 심내혈관 질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빨리 이송해야 합니다. 특히 뇌 심장 질환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발병률이 가장 높은데 2-3시간 안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은 상태가 악화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많이 아프면 안 돼. 많이 아프면은 치료할 데가 없을 수도 있어. 그런 큰 사고가 나면은 어차피 여기 응급실이 있어도 이 부안 군내 병원에서는 많이 다치면 치료가 불가능하니까 대학병원으로 가지. 전주나 익산 그리. 다양한 질환을 치료해야 하는 지역 응급실엔 전문적인 중증 외상 치료 시설 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전라북도 응급의료 취약지역 구급 이송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전주나 익산 등 지역 응급의료 이상급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특히 임실구는 그 비율이 80%를 넘었습니다. 2022년 기준 전국 중증 응급 환자 적정 시간 내 최종 치료기간 도착률은 49.6%. 중증 응급 환자 절반 이상이 골든타임을 놓쳐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중증 응급 환자가 전국 어디에서나 치료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급의료 전용 헬기를 확충하고 중증 환자 전담 구급차 등을 운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 인력 지원 범위를 확대해 취약지 인력 확보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의료 자원이 부족한 취약지의 경우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모델의 정립, 전문의 순환 파견 근무 시범 사업 등을 통해 응급진료 공백을 예방하겠습니다. 지역 응급실이 사라지며 주민들의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의 응급의료 체계 개선으로 언제 어디서나 믿을 수 있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야생 들개가 가축을 공격하고 심지어 사람까지 위협하고 있지만 관련 대책은 아직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을 돌보는 지역 아동센터 환경 개선을 위해 정읍시의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정읍시의회에서 나왔는데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5세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난 배영견의 공격으로 중상을 당하는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환경 개선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같은 모습으로 정읍사 달빛 사랑숲을 개장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지난 4월에는 이평면의 한 농가에서
야생 들깨의 습격으로 사육하던 닭과 오리 160여 마리가 폐사하였으며 우리 시의 관련 부서에 따르면 야생 들깨로 인한 인명 가축 피해는 2020년은 1건, 2024년은 2건으로 조사되었으나 미신고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 들깨에 대한 면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합니다. 둘째,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적인 들깨 포획단을 구성 운영해 주십시오. 한 개소에 불과합니다. 민간 운영 비율이 높은 특성으로 인해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에 관한 복지 전반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공간 확보 및 시설 환경 개선, 프로그램 투자 등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읍 지역아동센터 30개소 중 26개소가 환경 개선이 지금 즉시 필요합니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옥상 방수, 외벽 보수, 보일러 교체, 도배 및 장판 등 매우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환경 개선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2만으로 추진되기 어렵다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전 점검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사업명이 정읍사 디지털 테마공원 조성 사업으로 정읍시에 취약한 시내 관광, 그것도 야간 관광의 인프라를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저는 백제 여인의 그 간절한 마음, 바람도 현재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평소 쉽게 읊조렸던 달아 높이금 도다샤 멀리금 빛이 오시라, 백제가요 정읍의 첫 구절마저도 떠올려지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기법으로 만든 실개천, 모래와 거북이, 가오리가 헤엄치는 용궁, 반딧불 느낌이 나는 빛의 향연만 기억되었습니다. 오히려 위험한 계단과 난간, 울퉁불퉁한 바닥으로 인한 관광객의 안전에 대한 걱정만 떠올랐습니다. 한국 사회의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서 매년 연초에 베스트셀러가 된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2023년 판에서는 공간의 힘을 다시 보라고 주문합니다. 정읍사 달빛 사랑숲의 공간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전문가와 시민의 냉철한 평가와 분석, 그리고 대안을 만들어서 시급히 보완해야 합니다. 개인 일정으로 제2차 하겠습니다. 올해 첫 전라북도 해파리 주의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100제곱미터당 최대 50마리의 해파리 유성체를 확인했다며 3일 오후 2시부터 도내 모든 해역에 보름달 물해파리 주의특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파리 대책본부가 가동됐고 시군에선 해파리 제거어선 64척을 모집해 해파리 제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일 오전 9시 10분쯤 남원시 금지면의 한 마을 앞 도로에서 70대 A씨가 몰던 농약 살포기가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A씨가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길모퉁이를 내려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바이오 관련 기업 기관에 이어 충청북도와도 협력하며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나섰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 첨단 재생 바이오 글로벌 혁신 특구로 확정된 충북도와의 협약을 맺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질병청과 식약처 등 관련 인프라가 많은 충북과 협력 체제를 구축해 전북의 유치 확률을 높인다는 전략입니다. 국내 바이오 산업 전체가 글로벌 경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광역 지방정부 간의 연합도 필요하고 이 분야에서 앞장서고 있는 오송과 익산, 정읍이 또 KTX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또 강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린바이오 이런 분야에서의 역량, 또 식품 산업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힘, 서로 힘을 합치게 되면은
바이오를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전례가 되고 또 힘이 되지 않을까. 민선 8기 반환점을 맞은 이학수 정읍시장이 간부들에게 공약 사업 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시장은 3일 영상으로 열린 간부회의에서 공약 사업에 대한 이행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부진 사유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하반기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시민 수혜 정책이나 지역 내 공사 현장과 같은 각종 행정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제2기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3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현주 변호사 등 새롭게 구성된 제2기 위원 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과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밖에도 신일섭 전 정읍서장 등 4명의 퇴직경찰관 등이 2기 전북자치경찰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의 후폭풍이 전북 정치권 협치를 가로막는 악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등 전북 정치권이 현안 해결과 또 국가 예산 확보에 직결된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팔짱만 낀 행태를 보여줬다는 비판까지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국회의원들 중 상당수는 지난주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상임위 배정 발표 후까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에서는 상임위원장 선출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현재 전북 의원들의 상임위 포진은 겉으로는 무난해 보이지만 이면을 살펴보면 재선의 윤준병 의원과 신영대 의원이 상임위 간사에서 배제되고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초선 의원 상임위 배정 우대 방침에도 박희승 의원이 보건복지위로 밀려난 현실을 생각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순천군 복흥 쌍칠권역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준공됐습니다. 18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준공된 임대사업소는 3,900여 제곱미터의 지상 2층 규모로 굴착기와 트랙터 등 39가지 기계 14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복흥 쌍칠권역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6월 3일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임대사업소 준공으로 쌍치와 복흥 지역 농업인들의 영농 불편 해소와 경영비를 줄여 돈 버는 농업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지리산권 실내 수영장이 3일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25m 길이의 수영레인 4개와 헬스장을 갖추고 있는 수영장에는 400여 명의 주민들이 회원 등록했습니다.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체육복지 수혜를 누려서 체력 증진은 물론 사무 만족도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정읍시의 첫 추가 경정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975억 원 늘어난 1조 2,089억 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주요 사업은 수성지구 우수 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120억 원, 문화광장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과 동화마을 테마공원 조성에 38억 원,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36억 원 등입니다. 정읍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통한 시민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